시작하겠습니다. 예, 조조희의 공간 및 설행에 대한 논의와 의의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김동근입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장을 설명하면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조조희라는 것은 죽은 자의 시신을 선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옮겨서 조상을 아련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도록 하는 의례입니다. 이 의식은 고래의 경전인 의례, 예기 및 주자가래에 기록되어 있는 유교식 상장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희는 국조 오례 등의 국가 전례서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1758년에 증편한 국조 상례부편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국장 의례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영조대에 국조 상례부편에 등재하게 된 근거는 앞선 시기인 효종대에 김집이 찬진한 고금 상례 이동에서 고래의 경문을 근거로 조조희 설행을 주장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효종 당시에 조조희 설행과 관련해서 논의에만 그치게 되고 의식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고대 중국의 태묘에서 거행되던 의식과 현재의 의례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본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조조희는 종묘라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 각각의 의례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공간적으로도 차례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과 종묘의 분리로 인해서 조조희 설행 이후 빈전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발인을 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원래 왕실 흉내에서 조조희를 보시게 되면 조조희는 발인 하루 전에 빈전문을 여는 개빈을 마치고 제궁이 종묘에 가서 아련을 합니다. 아련하고 하직 인사를 한 다음에 조전을 종묘 앞뜰에서 행하고 다음 날인 발인 당일날 견전을 행하고 발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는 백이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지 않고 살령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인정상 그리고 고래에 규정된 예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영조는 조조희 설행과 관련해서 고래의 경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예의 본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침 1757년 영조의 원비였던 정성왕과 숙종의 계비였던 인원왕과 잇따라 승하하자 국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비했던 상장례 절차들에 대한 여러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조조희 관련 논의는 효종대에 드러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장에서는 효종대의 조조희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장과 관련된 의례는 국조의례의 흉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국조의례의 흉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시점인 초종으로부터 시신을 수습해서 빈소에 안치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승하한 지 5개월째에 빈소를 열고 제궁을 꺼내서 장지를 향해 출발해서 장지에 매장할 때까지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궁궐로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셨다가 1년 후에 소상을 지내고 신주를 새 것으로 바꾸고 2년째 되는 날 상제를 지내고 3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둘째 단계에 해당하는 개빈후에서 2주 전까지는 시신이 자신의 집을 나서서 장지로 길을 떠나 매장되는 과정으로서 상장례의 상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의례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빈소를 열고 관을 꺼내는 개빈일을 거치고 나면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조전일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 날 발인 직전에 문 앞에서 제전을 올리는 견전일을 행하게 되고 발인의 행렬을 갖추어 장지로 향해 가는 발인일을 거행합니다. 가는 도중 길에서 노제를 지내게 되고 장지에 도착해서 매장하기 위해 영구를 옮길 때 천전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매장 후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비단으로 만든 신백 대신에 새로 우주를 만들어서 전제를 올리는 입주전일을 거행함으로써 주요 장례 절차는 일단락이 됩니다. 국장의 엄숙함과 성대함을 내외에 현시하는 것이 바로 발인의 행렬이기 때문에 제궁이 빈소를 나와서 장지로 가는 이 단계가 국장 의례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빈이와 조전이 사이에 있어야 될 조조의 의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조희는 빈전에 창궁을 열고 제궁을 꺼내는 개빈을 거행한 다음에 제궁이 종묘에 가서 조상을 아련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례이고 이 조전이는 발인 전날 저녁에 올리는 제전입니다. 이 조조희를 통해서 조상을 뵙고 알사를 마친 시신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발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생전에 거처하던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삶을 마치고 장지로 떠나가는 큰 변화를 조상에게 고하고 하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교적 상장례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담은 의례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절의 상징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조선 전기 국가전례서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에 편찬된 올해의 흉내의식에 등재되지 않았고 이어서 1474년에 간행된 국조 올해의 흉내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전례서에 따르면 국가 상장례는 개빈이 이후에 바로 조조위 없이 조전위를 올리고 발인하는 날 견전위를 거쳐서 발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종대 처음으로 조조위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김집의 고금 상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집은 고금 상례 이동을 효종 때 왕에게 바쳤는데 각 조항마다 먼저 의례, 예기 등 예경에 실린 고례와 가례 등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조의례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언급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정정하거나 다른 예설을 상고해서 선택해서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진조조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조위를 국제로서 설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근거로 해서 조조위란 죽은 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는 슬픈 마음에 조상이 계시는 종묘에 가서 뵙는 것이고 조조위를 행하는 것은 망자의 효심을 헤아려서 거행하는 것이라고 예의 뜻을 밝히고 그러한 예의를 담고 있는 의례인 만큼 조조위는 상장례의 큰 절목이라 평가하고 마땅히 강론을 거쳐서 제도로서 설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전조항에서도 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조조위 없이 이루어지는 조전위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조조위가 없음으로 해서 조전위가 종묘의 뜰이 아닌 빈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장례의 근본적인 예의 뜻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개빈에서 발인에 이르는 과정은 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원유정, 그러니까 상장례에 있어서 점점 먼 곳으로 나아간다. 직원유정과 유진무태, 나아감은 있고 물러남은 없다는 예의의 뜻을 구현하는 과정인데 현행 국제에서는 종묘에서 행해야 될 조조위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조위를 거행한 뒤에 종묘 뜰에서 거행해야 될 조전이 역시 종묘 이전 공간이 빈전으로 옮겨져서 거행하고 있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좌회정이었던 이경석이 헌의가 이어집니다. 이경석은 김집이 제시한 고례, 즉 의례의 내용을 자세히 상고해서 고례를 그대로 재현해서 행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현재 국조의례가 조조위를 빼놓고 조전위만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궁궐과 종묘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개빈, 조조, 조전, 발인의 과정이 모두 종묘에서 거행되던 고대와는 의례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묘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각각의 의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면서 공간적으로도 차례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빈전에서 나온 제궁이 종묘에서 조조를 행한 다음에 그곳에서 밤을 지샐 수 없고 다시 빈전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발인을 해야 하는 현실은 얘기에 나온 원칙인 직원유정과 유진무태를 상징하는 의례의 공간이동을 어기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거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조의례에서 조조위에 관한 절목을 세우지 못하고 누락시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집의 정확한 고례에 의해 근거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던 조조위 설행 논의는 이경석 외에도 김상원, 정태화 등의 국조의례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고 국조의례에 의해서 조조위가 제외되어야 했던 현실적인 제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조대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효종 때 김집이 고려대로 설행할 것을 주장했던 조조의 의절에는 현실과 맞지 않은 구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의 태묘와 조선의 종묘가 공간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유정과 유진무태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 당궁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원칙들은 개빈에서 발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영조대에 행해진 조조의 논의는 이전 효종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당시 영조는 노론의 주자예약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새로운 예들을 창설을 했는데 이는 국제를 기준으로 했던 부왕 숙종의 예약인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영조대 논의는 효종대보다 진전된 것으로 대명해전의 내용을 전거로 삼았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고래대로 조조위를 진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구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 태묘의 제도와 다른 점 때문인데
고래 태묘 안에 빈전이 마련되어 있던 것에 반해서 당시에는 태묘가 궁궐 밖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명해전에는 고래의 조조위를 실행할 방법으로 공간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백으로 조조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명에서 신백으로 조조위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고래를 그대로 따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변례를 적용해서 조조위를 선행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조가 제안한 것은 제궁은 빈전에 그대로 두고 신백이 제궁을 대신해서 종묘에 알사하는 방식으로 조조위를 거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백은 주군이의 혼이 의지하는 것으로서 장례 후에 정식으로 종묘에 안치될 신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흰 비단으로서 신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궁은 본래 자리에 두고 망자의 혼이 의지하고 있는 신백만을 종묘에 옮겨서 알사를 한다면 주건유정과 유진무태라는 고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상에게 삶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중요한 의례 절차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절충안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영중주부사였던 김제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신백은 매장 후에 태워버리지만 신백에 실려있던 망자의 혼은 매장 후 그 신주로 사용할 우주에 실려서 다시 돌아와 안치가 됩니다. 따라서 김제로가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돌아갈 채백, 그러니까 시신은 하직 인사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혼이 실린 신백이 종묘에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조는 신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백은 제궁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변론을 했지만 영조 역시 조선의 국묘 현실에 맞춘 조조위가 의절에 있어서는 순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이러한 영조의 절충안에 대해서 절충안은 김상로에 의해서 구체화가 됩니다. 그는 발인 하루 전에 제궁을 모시고 외전에 나아가고 이어서 신백을 앞서 출발시켜서 태묘에서 조조를 행하게 하고 돌아와 조전을 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조는 김상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예조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례부편에 실토로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이제 고래와 영조대 절충된 조조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고래에 있는 공간 이동을 보시면 발인 하루 전날에 빈전에서 개빈일을 하고 제궁이 직접 종묘에 가서 조조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종묘 앞뜰에서 조전을 행하게 되고 발인 당일날 견전을 종묘 대문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종묘 안에 한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래에서는 가능했던 건데요. 이미 종묘와 궁궐이 분리된 상황에서 영조의 절충안, 그러니까 상례부편에 실린 내용을 보시면 발인 하루 전에 빈전에서 개빈일을 하고 제궁은 빈전에 그대로 있는 대신에 시신이 담겨있는 제궁은 빈전에 있는 대신에 신백이 종묘에 가서 조조일을 행합니다. 신백을 대체를 하고 신백이 종묘에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다시 빈전으로 돌아와서 빈전 앞뜰에서 조전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인 당일이 되면 빈전 문 앞에서 견전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절충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직원유점과 유진무태의 공간이동의 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조대 조조위를 회복한 것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고래에 담겨있는 예의 뜻을 회복했다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의례 제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근거가 된 것은 명예예약을 도입한 건데요. 대명예전과 구준의 문궁가래 의절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영조는 부왕의 숙종이 국제를 기준으로 했던 예약인식과는 크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즉위초만 하더라도 노론의 주자예약에 동조했지만 점차적으로 주자예약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왕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예약인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본인도 주자예약의 조예가 깊었지만 주자예약의 전적인 수용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왕실 위상 강화로는 같은 궤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조는 기존의 정치적인 측면뿐 아니라 예학적인 측면에서도 주자하게 구애되지 않고 왕정 강화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예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대부 예하는 구별된 존왕적 예학을 주창한 영조의 입장에서는 사대부가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던 조조의 의식 회복이야말로 고래의 회복과 왕실 특수성을 부각시키기에 중요한 대절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4장에서는 정조대의 재논이 됐던 조조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 즉위년에 조조의 시행이 다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 시행을 앞둔 상태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영조대의 조조위가 상장 내 정식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의 결과는
조조의 시행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조오류에 따라서 영조의 국장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행 보류라는 뜻밖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정조의 명에 따라서 영조 때 마련된 조조의 절충적 측면들에 대한 원론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때문입니다. 정조는 상례부편에 등재된 조조의 의주가 영조의 효심에 입각한 또는 의리에 의해 일으켜놓은 의절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조대 절충안의 핵심인 혼백만으로 조조를 행하는 것이 조조의 논의의 핵심인 유진무태와 망자가 몸소 조상을 뵙는다는 예의들을 정확하게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영조대에 의정된 조조의 설행 여부를 떠나서 그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헤치게 된 것은 우의정 정종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종겸은 상례보편의 조조의가 그 명나라 황조 때 신백으로 받들고 거행하던 예절을 모방한 것이면서도 그 시기를 발인하기 하루 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백이 태실에서 하직하고 나오면 도로 대궐 안에 모시게 돼서 이게 나아감은 있고 물러남은 없다는 유진무태라고 하는 예문의 뜻과는 어그러지게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종겸은 황조의 전례에서 발인하는 날 조조를 거행했던 방식을 따라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영가가 출발한 다음에 조조의 예를 거행하고 바로 발인을 진행한다면 제궁이나 신백이 다시 빈전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샌 뒤에 발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제궁과 신백이 모두 조조의에 참여하게 돼서 고래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조조의와 발인일을 그러니까 조조의는 원래 고래대로 하면 하루 전날 해야 되는 건데 같은 날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간이동의 문제를 없애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종겸 등이 조조의 시행을 발인하는 날로 조정함으로써 명나라 예와 일치하고 예의에도 부합하도록 한 것은 신백만으로 조조의를 행하도록 한 절충안의 어떤 구차함을 극복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다시 공간 문제에서 조조의 시행 일시에 대한 문제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결국 고래에 입각해서 조조의와 발인의를 같은 날에 시행한 대명해전 그 조조의의 의주 자체의 오류가 비판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정조대 조조에 대한 헌의는 상례부편의 조조의를 마련하는 데 근거로 삼았던 대명해전, 문공갈의 의절에 대한 고래적 관점에서의 전면적인 비판을 통해서 혼백 대신 제궁이 직접 조묘에 알싸하는 고래의 예의를 회복하는 방식이 주장되었고 조선의 국묘 현실에서 종묘가 아닌 빈소의 외전으로 잠깐 돌아와야 하는 형식에 대한 고래와 주자갈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사세의 편리함보다는 그 인내 정신의 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정조는 그 헌의에 따라서 상례부편이 아닌 국조 오례의에 따라서 흉내를 시행할 것을 하교를 내렸고 상례부편의 조조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 전례의 대법을 지키려던 선대의 뜻을 받들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조의 이 같은 결론은 상례부편의 조조의를 마련했던 그 선대왕인 영조의 의지와는 반대로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의 대절을 빠뜨리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 조조의 의주를 철회하게 된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영조가 상례부편의 조조의 의식을 등재할 당시에도 노론은 기본적으로 주자의학적 기준에 입각해서 반대를 해왔지만 영조 후반기에 영조가 노론의 의리론의 공두자로 등장한 사정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반대는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 사후에 노론의 존왕적 예학 전통에 대한 비판은 심화되었고 정조 또한 주자의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왕래 운영에 있어서 주자의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왕적 예학에 비판적이었던 정조는 대표적인 존왕적 예서인 상례부편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주자의학의 기준에 어긋나는 조항은 과감히 부정하고 개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효종 때 고래에 입각해서 국조오례의 미비점을 강구했던 김집에 의해서 조조의 의절을 복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중신들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태묘와 현실과의 차이점에 의해서 공간이동 문제가 가장 컸고 국조오례에 애초에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영조대에는 효종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인정에 기초해서 고래에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한 영조였고 이미 처음부터 그 시행해야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이동 원칙에 대해서는 신백으로 제궁을 대신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영조 자신이 부왕이 숙종 때까지 숙종하고는 예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존왕적 예학을 바탕으로 해서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예의 본의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예를 창설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정조대에는 영조대 논의를 다시 뒤집어서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가 전례서인 상례부편에 기록은 돼 있지만 정조가 그 조조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훗날에도 그 시행하지 않는 정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주자예약에 깊은 소양을 지녔던 정조와 노론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주자예약이 강화된 모습이 있었고, 앞선 영조대의 존항적 예약은 부정이 되었고, 그 상례부편의 의절도 다수가 개정 보완되기 이르렀습니다. 정조는 선왕의 사업을 계승할 때 같은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의 천명으로서 예학적인 면에서도 영조의 예약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